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상인들의 한국 용조련사입니다. 용조련사는 말을 한 칸 한 칸 옮겨 놓는 만칼라 시스템을 통해서 용을 키워나갑니다. 키운 용을 판매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용조련사 게임 보드입니다. 여기에는 각 색깔별 나무 한 그루씩 있고 그 위에 하얀색과 해당 색깔 먹이 2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똥 마커 4개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용 조련사 피규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프보드 앞에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먹이인데요. 자, 이 색깔별 먹이를 먹이 주머니에다가 잘 넣어서 나중에 뽑을 때 이 주머니에서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들인데요. 작은 용입니다. 3점이나 4점으로 되어 있는 용 8마리 있고요. 자, 중간 용입니다. 자, 6점이나 8점으로 되어 있는 중간 용들이 있고요. 큰 상품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작은 상품, 큰 상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가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용들인데요. 자, 9점에서 1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들은 블랙마켓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들은 이 먹이를 먹으면 한 단계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을 판매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 조련사 액션 가장 먼저 먹이 제조하기입니다. 자, 부패 카드 한 장 1시간 소비하면 되고요. 자, 3개를 뽑아서 보드판 위에 흩뿌리는 행동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출발 지점은 아무 곳이나 상관없고요. 자, 1개씩 인접한 칸에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인접한 칸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한 칸에는 최대 2개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개가 놓인 곳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똥이나 나무가 있는 곳, 다른 용이 있는 곳에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놓을 수가 없다면 남은 이 먹이 토큰은 다시 주머니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먹이 대량 제조하기인데요. 자, 같은 색깔 3개가 나오거나 또는 다른 색깔 각각 1개씩 3개가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개만 뽑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4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 뽑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하얀 색깔은 조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머니에서 뽑을 때 개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색깔을 뽑으면 더 추가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놓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규칙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자, 이건 놓을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인접한 칸에 1개씩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칸에는 최대 2개까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게 대량 먹이 대량 제조하기입니다. 자, 다음에 용 키우기 액션입니다. 시간은 2시간이 들고요. 먹이가 놓여져 있는 곳에서 용을 부화시키고 직선으로 이동시켜서 먹이를 더 먹여서 용을 성장시키고 용을 판매할 목적으로 따로 빼놓는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만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파란색 먹이 1개가 있는 곳은 작은 용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머니에다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짜리 먹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먹이 색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큰 용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난 얘를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용을 직선으로만 이동시키면 되고요. 자, 이동할 때는 나무나 나무 밑동, 똥 뭐 이런 것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선으로 같은 색깔이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용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 나는 이것을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똥마커를 올려놓고 우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작은 것도 판매하겠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용이 먹이를 먹을 때에는 그 자리에 있는 먹이를 전부 다 먹게 되고요. 만약에 더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용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남은 것은 용 주머니에다가 따로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먹이 주머니에다가. 그 다음에 작은 용을 다 써서 부화시킬 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용을 꺼내서 부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용이 하나도 없다. 큰 용이 없어서 그 다음 단계 없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용을 성장시켜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용 같은 경우는 작은 상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큰 용은 큰 상품에 해당돼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메가급의 큰 용 같은 경우에는 블랙마켓에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패 카드를 받으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똥을 이미 다 배치해서 더 이상 똥 마커를 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부패 카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표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 똥 치우기입니다. 자, 여기 1시간이고요.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똥 마커들을 한데 모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똥 치우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나무 배기인데요. 2시간이 소비가 되고요. 자, 해당 나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없애고 요 먹이 2개를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 밑동이 생긴 자리에는 빈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다른 먹이를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용이 이동할 때 이 나무 밑동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이 밑동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먹이를 놓을 때 자, 만칼라로 이렇게 하나씩 배치는 가능하지만 여기를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하얀색 먹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커 역할을 하게 되고요. 뽑을 때 개수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뽑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뽑힌 이 자리는 스폰서십 해당 색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 한 장 가져오기 또는 교체, 그 다음에 스폰서 보드에 있는 액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 한 마리를 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시킨 다음에 판매할 것인지 여부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이 2개 가져와서 흩뿌리는 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드에 있는 한 칸에 있는 아무거나 한 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똥이나 먹이, 용 같은 것을 다른 비어있는 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카드 한 장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 용 조련사는 만칼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주사위를 이용하는 대장장이나 아니면 구슬빼기를 사용하는 연금술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량으로 먹이를 딱 뿌린 다음에 용을 키우는 그 재미가 쏠쏠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다음에 용 조련사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인들의 항구 용 조련사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